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뉴턴의 제2법칙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하강 물체에 대한 갈릴레오의 관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뉴턴의 증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력이 과연 높이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질량의 조작적 정의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과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레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무엇을 얘기를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저희는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강 물체에 대한 갈릴레오의 관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뉴턴의 증명, 그리고 나서는 중력의 힘이 과연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힘과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질량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뉴턴의 제2법칙은 F equals ma인지, 그리고 나서는 질량의 가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레슨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뉴턴의 제2법칙은 이겁니다. 관성계에서 입자의 운동량, 즉 모멘텀, 변화율은 입자에 작용하는 힘에 정비례한다 라는 것이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F는 ma이죠. 이거는 속도의 1차 미분한 거니까 이것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이것이 제2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F는 ma죠. 즉 저희는 이 방정식에서 비례상수를 1로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비례상수가 2일 경우에는 이게 F는 ma가 아닌 F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ma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뉴턴이 만약에 쌍둥이 형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쌍둥이 형은 아니야, 이 방정식은 틀렸어, 나는 힘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라고 합니다. 만약에 뉴턴의 쌍둥이 형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두 개의 방정식은 정말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량, 속도, 그리고 시간 단위가 결정되면 힘의 단위를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질량이 1이 나간다고 가정하고 A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F는 뭐죠? F 또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벡터 심벌을 넣지 않겠습니다. F가 그러면 1이겠죠. 하지만 Q는 2이겠죠.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F와 Q는 그저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F와 Q의 관계에는 2 곱하기 F는 Q 이걸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익숙한 예를 들어보자면 온도가 있겠죠? 온도도 다른 단위가 있잖아요. 온도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100도씨 이런 것이 있겠죠. 하지만 100도씨는 다른 단위로 그 페렌하이트로는 미국에서 쓰는 거죠. 페렌하이트로는
212 페렌하이트입니다. 이렇듯이 이 단위가 다른 것이지 이 두 개의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비례상수를 1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례상수가 2, 5, 3, 4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단위를 그에 따라 저희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완한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법칙은 제2법칙의 특별한 케이스인 F는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1법칙 없이는 저희는 관성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제1법칙은 관성계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 뒤로 제2법칙은 관성계 안에서 정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1법칙이 없이는 제2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제2법칙에서 F는 0인 케이스가 제1법칙이 아니다. 제1법칙은 관성계를 지정하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처음 접할 때 이것이 과연 역학의 기초에 어떤 중요 역할을 할지 상상이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공식을 쓰자면 F는 M 곱하기 B 1차 미분이죠. 자, 여기에서 왼쪽 편에 있는 F에 대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배제하고 그저 막연한 용어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량 또한 막연한 용어로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해 안에서는 이것을 운동 법칙이 아닌 순전한 수학적 의미에서 공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운동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실험을 통해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뉴턴이 갈릴레오의 관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증명한 것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예시 안에서는 이제 뉴턴은 갈릴레오가 무거운 물체의 하강이 시간의 제곱 비율이다 라는 관찰에 대해서 제2법칙을 이용해서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즉 갈릴레오는 무슨 말을 했냐면 갈릴레오는 무거운 물체의 하강 거리는 시간의 제곱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물체가 하강하고 있을 때 시간 T만큼이 흐르고 나서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이 거리가 T제곱만큼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 0초에 물체가 여기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1초 뒤에 만약에 1만큼의 거리를 하강했다고 하죠. 중력은 당연히 밑에 있습니다.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2초에는 시간 제곱만큼 비례하기 때문에 4만큼의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3초 뒤에는 8만큼의 거리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갈릴레오는 무거운 물체의 하강 거리는 시간의 제곱 비율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뉴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en a body falls, uniform gravity, by acting equally in individual equal particles of time, impresses equal forces upon that body and generates equal velocities. And in the total time it impresses a total force and generates a total velocity proportional to the time.
and the spaces described in proportional times are as the velocities and times jointly, that is, in the squared ratio of the time.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간 t가 있습니다. 시간 t가 있고, 그 t를 n만큼 같은 시간으로 쪼갭니다. 즉, 만약에 시간의 길이가 이 정도일 때, 이 시간을 n만큼 쪼갭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는 t 나누기 n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델타 t 안에서 일정한 가속도 a를 물체가 받는다면 그 델타 t 안에서 그 물체의 속도는 가속도 a 곱하기 델타 t 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가속도 a 곱하기 델타 t 제곱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지죠. 즉,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물체의 속도는 0에서 시작해서 델타 t만큼 흐르고 나서는 a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또 델타 t만큼 흐르고 나서 그 물체의 속도는 2 곱하기 a 델타 t, 그리고 이거를 n번만큼 합니다. 그러면 총 n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가 마지막에 물체가 가지는 속도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거리는 어떨까요? 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0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델타 t가 흐르고 나서는 a 곱하기 델타 t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델타 t가 흐르고 나서는 이것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델타 t만큼의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물체가 가지는 속도는 2 곱하기 a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그 시간 안에 그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이 속도의 속도 곱하기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만큼의 거리를 물체가 이동을 했으니까 이 두 항을 저희가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n만큼 흐르고 나서는 저희는 a 델타 t 제곱 플러스 2a 델타 t 제곱 플러스 3a 델타 t 제곱 플러스 플러스 n a 델타 t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으로 줄여서 보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입니다. 그렇다면 총 거리는 2분의 1 n times n 플러스 1 times 델타 t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n 곱하기 델타 t는 t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렇다면 즉 이 t만큼의 거리가 있을 때 저희는 이걸 더 잘게 쪼개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는 n은 n 플러스 1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 곱하기 델타 t도 t랑 굉장히 근사합니다. 만약 n이 굉장히 클 때. 그렇다면 이 위의 공식은 2분의 1 n 델타 t n 플러스 1
times 델타 t a, 이것은 t가 되고 이것도 t가 되니 2분의 1 a t 스퀘어가 되겠죠. 즉 물체가 이동한 총 거리는 2분의 1 a 곱하기 t 스퀘어가 되겠죠. t 제곱. 그렇다는 뜻은 d는 시간의 제곱만큼 정비례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분을 활용하면 이것을 굉장히 쉽게 풀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d가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죠. 그럼 d를 2차 미분한 것이 그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 가속도가 일정할 때, 즉 상수일 때 이것을 미분하면 d 1차 미분, 즉 이것의 속도는 a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d는 2분의 1 at 스퀘어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 위에 있는 공식은 중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력이 과연 일정할지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중력이 일정할지. 왜냐하면 저희가 위에서 보여준 증명은 중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중력의 힘은 지구의 중심부터 물체의 거리를 제곱한 것만큼 반비례하기 때문에 중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반지름에서 가까운 거리들 사이의 차이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구의 반지름에서 가까운 거리들이라는 가정하에 중력이 일정할지 증명을 하려면 한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실험을 위해서 이런 실험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판자이고요. 이것은 스프링입니다. 만약 이 스프링에 물체를 저희가 끼워 넣었을 때 스프링이 이렇게 델타 L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실험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땅 바로 위에 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델타 L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땅 위에서 델타 L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높은 건물 위에 놓고 또 실험합니다. 만약에 건축물 위는 델타 L만큼 나왔다고 가정하면 델타 L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델타 E만큼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이 델타 L과 델타 LE의 차이점이 만약 굉장히 작다, 1보다 굉장히 작다, 예를 들어서 뭐 0.000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는 중력은 그 거리 안에서는 일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중력의 힘이 땅 위에 있는 물체와 빌딩 위에 있는 물체에 가하는 힘을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뉴턴 시대 때는 그런 비슷한 실험 등으로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실험은 물체가 하강하는 가속도에 대한 것이 아닌 중력의 힘은 물체가 어느 높이에 있든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하강하는 물체가 시간 t 동안 떨어진 거리는 t제곱만큼 정비례한다는 사실은 제2법칙과 무관하게 밝혀진 실험 사실입니다. 즉, 중력이 일정하면 제2법칙을 인용해서 저 실험 사실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실험들 때문에 제2법칙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저희는 제2법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으니 질량의 조작적 정의를 알아봅시다.